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각 단체가 그 기부금 혹은 뭐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네, 준조세죠. 준조세 얘기를 했어요. 기사 나간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좀 이런저런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사실 내가 그거를 내면서도 뭘 냈는지 모른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예. 이게 어찌됐든 세금 아닌 세금이니까 그렇죠. 좀 더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훅 파고들어 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요. 4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외국 언론들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최근 박 대통령 비판이 부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와 외국 언론과 갈등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더 네이션의 기사가 소개되면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 게재된 기사인데요. 예. 제목이요. 박 대통령을 지칭을 한 제목인데요. 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1차 민중걸기 때 그 광화문 광장 집회 때 강경 진압을 한 모습, 뭐 시위대를 IS로 비유한 문제라든지 또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을 기사에 조목조목 거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전부 독재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게 기사의 주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처음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를 한 게 저희 이제 CBS 노컷 뉴스였죠. 네, 상당히 반향이 컸죠. 포털 다음에 댓글만 8,000개가 붙었으니까요. 예. 이후에 파장이 계속됐고요. 예, 그 파장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커졌는가 보면 그 네이션이라는 더 네이션이라는 언론사에다가 뉴욕 영사관에서 거칠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언론사와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방식이죠. 언론사 편집장에게 그것도 외교관이요. 수차례 전화해서 만나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게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당사자를요. 제가 수소문해서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사자라면 뉴욕 영사관 측 얘기입니다. 뉴욕 영사관의 담당자. 네네. 들어보죠. 뭐 어느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제가 지금 그걸 잘못해서 흘렸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 본부에서 이제 오면은 그걸 갖고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본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난 했을 뿐이다. 네. 그래서 본부가 누굽니까? 외교부를 말하는 거죠. 외교부. 하지만은 박근혜 정권 통치 스타일상 외교부 역시 아마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교부의 입장 들어보셨어요? 네,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게 공식 입장인데요. 언론인은 제가 봤을 때도 상대에 벗어났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우리의 정부의 입장을 보다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문화 홍보관의 대언론 활동의 일환인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게 사실상의 지침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러면은 그 더 네이션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사를 쓴 그 기자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 그 외국인 기자와도 통화가 되셨습니까? 네, 그 기자 이름 팀 쇼락인데요. 예.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유년기 2년을 한국에서 보낸 게 인연이 돼서 30년간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써왔는데요. 그 이번에 겪은 일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했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죠. It's very unusual for governments to complain about reporting in general, but for a foreign government. 정부가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더욱이 외국 정부가 국내 잡지, 특히 대부분 미국 독자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고 언론 활동을 겁박하려는 행위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e do our journalism, and I think that's. 예, 언론 활동을 겁박하려는 행동 옳지 않다. 팀 쇼락 기자의 이야기. 특히 이번 기사 제목에 그 독재자의 딸, dictator's daughter라는 표현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된 거죠. 네, 그 제목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 근데 그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되묻더군요. 다시 들어보시죠. She is the daughter of the dictator Park Chung-hee. I mean, it's a fact. She doesn't hide her relationship with her father. 그녀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실제로 유신헌법 같은 박정희의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외 언론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한 게 처음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독일 유수 언론사의 한국 정부 비판 기사에도 비슷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도 우리 외교관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그것도 새벽 5시에 전화를 해서 제목을 바꿔라. 제목을 바꿔달라. 이렇게 항의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하고요. 예, 몇 건만 더 보면요. 예. 10월 19일 아사히신문 사설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11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기소에 대해서 정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감시 강화에 저항한 데 대한 징벌이다. 아, 징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썼고요. 지난달 19일 또 뉴욕타임즈 사설입니다. 예.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요. 그리고 지난 1일 BBC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가 일본과 닮았다. 이런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수 언론에 실린 것만 지금 쭉 소개를 해 주신 건데 그런데도 국내 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앞서 언급한 뉴욕타임즈 사설과 BBC 보도 모두 국내 주요 신문사인 조선중앙, 동아일보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 그 더 네이션의 기사도 뭐 노컷뉴스가 번역을 해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네요. 아닙니다. 저희 보도 뒤에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똑같은 번역을 해서 실었거든요. 예, 예. 외신 번역은 보통 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 몫인데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외신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들이라면 어떤 동포들이요? 네, 재미 동포들이 주축이 된 뉴스프로라는 사이트가 바로 그건데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유력 언론사들이 쓰는 한국 관련 기사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들이 뭐 어디를 취재하면서 다니고 자기들의 시각을 담고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와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은 그대로 갖다 소개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미국 보스턴에 거주 중인 이목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워낙 외신이 쏟아지니까 저희가 골라서 번역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으니까 기자들이. 예.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그냥 일부를 왜곡해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함부로 못하겠죠. 우리가 전체를 번역해서 보내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포들이 나서서 전체 번역을 안 해주면 우리 언론사들이 일부만 따서 편하게 왜곡해버리더라. 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거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것은요. 예. 이들이 때로는 우리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번역하는 동포들이요? 네. 어떤 억압이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 있었죠? 있었죠. 이걸 번역한 게 바로 뉴스프로 회원인데 국내에 거주 중인 회원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 검찰이요. 그 번역자를 추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의 동료도 집을 수색당했다고 하는데요. 동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이 사람들 산케이 기사를 번역자를 찾으러 왔는 거예요. 번역도 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놓고 사실 그 당시에 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왔었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갔죠. 수사관들이 한 7명 내려왔었는데요. 수사관 7명이 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할 것은 이분이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산케이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산케이 기사를 번역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번역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지금 예. 이분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글쎄, 이걸 들으면서 이게 과도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문제가 됐던 그 산케이신문 고소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기사라도 외신 기사에 대해서요. 정정 보도로 청구라든가 예.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단죄하겠다는 거. 이거는 지나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잘못된 기사일 수 있죠. 오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걸 넘어서면 민사 소송으로 가기 마련인데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한일 관계가 경색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렇죠. 안 그래도 냉랭한 한일 관계가 이 사건으로 더 악화된 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예. 또 이 사건이 일본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요게 이제 그 일본 현지의 얘기인데요. 일본 도카이대의 김경주 교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본 그 외무부의 그 홈페이지에 한국은 자유주의 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계속 나와 있었다가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부분을 싹 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상계신문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할 때에도 그 아베 총리가 그 상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일본으로서는 한국 공격할 수 있는 자료인 거예요.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얘기였는데 참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요? 네, 아까 뉴욕 영사관 측 이야기 들었듯이요. 예. 이 문제가 다 전부 다 그 윗선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윗선의 조바심 때문일 겁니다. 윗선의 헛기침 하나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까지 이 덜덜 떠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훅뉴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외 언론이 국내 언론보다 더 뜨거운 상황.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지점은 어딘지 오늘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